안녕하세요. 심경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윤혜영입니다. 예,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이 책을 함께 나누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3과서부터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3과는 먼저 그 행복한 친구들과 함께 행복한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책은 그 벨라 드 파울라라는 사람이 지었고요. 부제로 자발적 고독을 즐기며 필요한 연대를 나누는 사람들의 스위트홈 철학이라는 그런 부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렇게 뭐 함께 살기도 하지만 또한 혼자 살기도 하고 그러는데 혼자 살면서 또한 함께 사는 그 방법들을 모색하는 그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오늘 함께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 3과에서 보면은 행복한 친구들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3과에서는 그 주요 주제로 나오는 것이 그 하우스 쉐어링입니다. 집을 함께 나누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요즘에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집을 함께 나누어 쓰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우스 쉐어링은 연령이나 환경을 막론하고 대학원생이나 은퇴자들, 직장인, 또한 자식을 떠나보낸 노부모, 한부모, 가족과 떨어져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자기 혼자들만 살지 않고 가족이나 친척이 아닌 완전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사는 그런 생활 방식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책은 미국에 이렇게 다양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인터뷰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은 먼저 여기에 보면은 마리안이라는 여성이 나오는데요. 이 여성이 결혼도 하고 후에 이제 이혼도 하면서 그런데 이제 혼자 살고 싶지 않고 누군가와 좀 같이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좀 그런 고민을 하다가 특히 이제 나이가 40대, 50대로 이렇게 가면서 요양원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지 않다. 요양원에서 노후를 보낼 생각하니까 앞이 아마득한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 좀 나도 나와 잘 맞는 사람들과 함께 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이런 그 하우스 쉐어링에 대해서 많이 연구도 하고 단체도 찾아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여행이란 그런 단체가 있었는데요. 이 단체에서는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함께 사는 것. 근데 그냥 단순히 만나서 뭐 카드 게임이나 하고 이런 정도의 그 커뮤니티가 아니라 그 서비스도 같이 하고 멘토링도 같이 해주고 개개인의 성장과 그 정신력을 이렇게 개발하는 등 좀 이렇게 서로 좀 돕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같이 살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특별히 나이가 들면서 요양원에서 더 이상 내가 나를 돌볼 수 없을 때 요양원 가서 살지 않고 좀 이렇게 사람들과 좀 함께 모여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윤혜영 선생님은 보시면서 어떤 생각 해보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보면서 사실 처음에는 계속 용어가 약간 헷갈렸어요. 3, 4, 5장에 이게 용어는 조금 헷갈렸는데 아직 개념이 다 들어오진 않지만 인상적인 어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 마리안 같은 경우에 시트콤 골든걸스라는 걸 보면서 주인공들이 너무나 노년에 멋지게 살아가고 함께 사는 거. 살아가는 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멋지게 살고 싶다. 그 소망을 가지고 자기가 먼저 그 시작을 했다라는 거. 뭘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내가 가진 소망을 조금씩 실천해 나갔고 그 뜻에 맞는 사람들이 모였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89년도에 제가 이제 호주에 공부하러 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자마자 아는 분 댁에 이제 잠깐 머물다가 제가 집을 구해서 나가야 됐었어요. 그래서 집을 구해서 나가려니까 앞이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신문에 보면은 쉐어 어코모데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집을 같이 이렇게 쓰고 싶은 사람들이 이렇게 광고를 쭉 냈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은 되고 그래가지고 정말 이렇게 신문을 보고 그 호주 신문을 보고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직접 그 집을 찾아가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집을 얻어서 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그 방 2개고 거실이 있고 그다음에 화장실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구조였는데 그 집주인은 원래는 그 포르투갈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제 부인은 말레이시안 차이니즈였어요. 네. 그래서 부부가 이렇게 방 하나를 쓰고 그다음에 자기네 이제 방 하나가 또 따로 있는데 그 방을 같이 와서 이제 쓸 사람들을 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랑 그때 이제 같이 이제 그 호주에 어학연수하러 온 이제 동생이랑 아는 동생이 있어서 그 동생이랑 이제 같이 그 아파트를 같이 살게 됐었는데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혼자라면 사실 그렇게 좋은 아파트에 살 수도 없었고 거기다가 그 집주인으로 사시는 분들이 워낙 깔끔하신 분이었어요. 깔끔하고 정리정돈을 잘해서 저희는 뭐였냐면 늘어놓지만 않으면 돼. 네. 그냥 깨끗하게 그분들이 사용한 그대로 잘 정돈만 해주면 나머지는 저희는 이제 정말 편안하게 잘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아는 친구들이 제가 사는 집에 와서는 어떻게 이렇게 좋은 집에 사냐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많이 부러워하고. 그런데 이제 저희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저희가 그 아파트에 들어오기 전에 그 전에 이제 일본 사람인가가 와서 살았는데 일본 아가씨들이 집에서 담배도 피우고 뭐 막 남자친구도 데리고 오고 그래서 좀 많이 어려웠다고 우리한테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누구 뭐 손님 많이 오느냐 뭐 술하고 담배 하느냐 해서 저희는 그런 거 안 한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그냥 깔끔하게 그분들도 되게 깔끔하고 술 담배 안 하시는 분이어서 그냥 깔끔하게 정말 이렇게 평화롭게 잘 살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올 때 그분들이 이제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또 좋은 한국 친구 있으면 소개를 해달라. 그래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 이후에도 다른 한국 사람이 들어와서 그 집에서 이제 계속 또 같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집을 쉐어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인상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지만 같이 그렇게 집을 공유하면서 새로운 친구가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집에 갔을 때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 안정감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에 대해서 되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신 것 같은데, 한국의 이런. 그때 이제 뭐 본의 아니게, 본의 아니게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집을 같이 공유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같이 사는 사람들이 그 집을 같이 쓰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규칙을 지켜주지 않으면 이게 좀 안 좋아지잖아요. 관계가 안 좋아지고. 그래가지고 그 전에는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저랑 이제 제가 아는 동생이랑 같이 살았을 때 저희가 정말 얌전히 살았기 때문에 저희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을 좋게 봐주셨고, 가끔 뭐 이렇게 슈퍼에 갈 때 저희는 차가 없으니까 같이 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바닷가 해변가 갈 때도 같이 가고, 그래서 참 이렇게 좋은 친구랑 함께 잘 지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좋은 경험 하셨네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서울에서도 저는, 저도 집이 서울이지만, 한동안은 좀 이렇게 아는 친구랑 같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방 2개를 얻어가지고,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방이 2개였으니까, 이제 하나는 제가 쓰고, 하나는 이제 그 친구가 쓰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규칙을 놓고, 같이 이제 서로 잘 지내서 굉장히 편안하게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일이 있어서 다른 데로 옮겨가서 그 친구랑 헤어지게 됐는데, 그 이후에 다시 이제 또 이렇게 좀 함께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또다시 그 친구랑 이제 같이 사는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관계가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가 서로한테 예의를 잘 지키면은 그렇게 쉐어 어코모데이션 하는 것이 좀 여러 가지로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이렇게 좀 많이 절약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친한 친구도 생기고, 친밀감도 있고, 정서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좋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경험을 하셔서 그렇고, 저는 약간 그 부정적인 경험도 한번 하고, 그러셨어요? 또 좋은 경험도 하고 그랬어서, 그래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 어떤 경험, 안 좋았던 경험? 저는 예전에 미국에서 잠시 어학연수를 하면서 홈스테이를 이렇게 한번 집을 옮기게 됐었어요. 근데 왜 옮기게 됐냐면 첫 번째 집이 너무 좋은 집이었어요. 일단 바다가 보이고 3층 집에다가 막 집도 너무나 좋고 처음에 왔을 때 막 너무 좋은 호스트들이라고 해서 갔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저한테 나가라고. 근데 이유를 얘기해주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나가야 되는지. 그래서 내가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는데 생각에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아무튼 코디네이터를 통해서 나가라고 해서 하루아침에 제가 이제 다른 집으로 가게 됐어요. 그 근처에 있는. 근데 집은 거기보다 좀 안 좋았지만 그 아주머니가 싱글맘이셨는데 호스트 아주머니가 정말 너무너무 저를 편하게 해주셨고 거기 있던 하우스메이트들도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집에서의 기억이 너무 따뜻하게 남아 있는 거. 집은 거기 전보다 훨씬 좀 떨어졌지만 주인 아주머니가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별로 서치를 안 하시고 전 그때 이제 베지테리안을 처음 봤고 싱글맘이라는 개념도 사실 그때 처음 알았는데 아주 성격도 너무 좋으시고 마음을 편하게 해주셔서 그 집에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이 다 너무 편하게 지냈었거든요. 그래서 네.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가족이랑 같이 살아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 때는 이렇게 서로 좀 존중하고 배려하고 잘 맞추지 않으면 사실 그게 쉽지가 않고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친한 친구랑 같이 살면 안 된다. 그런 얘기도 네.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친한 친구랑 잘 협력이 되면 굉장히 이제 좋은 사이로 잘 지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책에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에서 보면은 다 보면 모든 것들이 다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좋은 케이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책을 보니까 그 마리아라는 여자가 나오는데요. 이 친구는 그 오갈 데 없는 아이들한테 집을 개방해주고 또한 이제 그 주변에 친구 소개로 알게 된 다양한 사람들을 이렇게 집에 초대해서 아니면 이제 함께 사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제 거의 21명이 같이 살았었대요. 그러니까 동시에 21명이 산 건 아니지만 한 사람이 나가면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외국에서 온 사람이 들어와서 이제 그 친구가 일이 있어서 나가면 다시 소개를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친구들과 같이 살았는데 이 마리아라는 친구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새로운 사람이 집에 들어오면 이곳을 남의 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당신 집이라고 생각해라. 그렇게 격려를 해서 그 함께 있던 사람들도 굉장히 편하게 기쁘게 잘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젊은 친구들은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 가족이랑 사는 것보다 이렇게 친구들이랑 사는 걸 많이 선호하는데 그 이유는 함께 모여 살 때 어려운 일도 있지만 굉장히 친구들과 함께 살 때 또 이렇게 멋진 일도 많이 있기 때문에 친구들과 함께 살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주 인상 깊었던 거는 그 메리스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중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싱글맘이었어요. 그래서 워싱턴 DC에서 좋은 직장을 잡긴 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이제 처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살까 집을 어떻게 얻을까 그러고 막 고민을 하다가 아예 그냥 6개짜리 큰 집을 구했대요. 큰 집을 구해서 그런 이제 광고를 냈대요. 그러니까 나처럼 그 외국에서 미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적응하려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집을 공유해서 함께 쓰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연락을 해라. 그렇게 연락이 해서 이제 광고를 냈더니 멕시코 사람이 하나 들어오고 이란 사람이 하나 들어오고 나머지는 또 이제 미국 사람 둘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6명이 이렇게 같이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가 서로를 좀 돌보고 좀 이렇게 함께 해주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하냐면은 선택한 가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통 우리는 이제 혈연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혈연 가족일 때는 가족을 선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이 메리스 같은 친구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미국으로 왔고 그다음에 이제 정착 과정에 있어서 혼자 살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러한 넓은 공간을 마련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면서 그 집에서 이제 삶을 나누는데 그냥 우리 집에서 함께 사는 그 모든 사람들이 가족이다. 혈연 가족만 가족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집에서 함께 사는 사람이 선택한 가족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또 보시면서 그 3장에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거 있으면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마리안 두 번째 나왔던 또 다른 마리안 보면서 좀 인상이 깊었는데 이제 하우스 쉐어링을 하면서 이제 하우스메이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적극적으로 그래서 그 갈등 해결을 위한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졌다는 이야기를 보면서 갈등 해결을 위한 시간. 근데 그 시간에 섣부르게 막 해결책을 내놓는 게 아니라 일단 다 같이 경청하고 일단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 해결이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가 아니라 방어하지 않고 모두 다 그 문제를 얘기할 때 경청해주고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를 빙빙 돌려서 말 안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갈등을 푸는 시간을 가졌다.
안 살 거라면 얘기 안 했을 때 같이 살 거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였겠죠? 근데 이 시간을 정기적으로 마련했다라는 거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떻게 잘 살아갈지를 생각했던 것 같고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존중받는 느낌을 다들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리안이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사생활을 존중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근데 커뮤니티가 나의 시간과 공간을 침해하지 않는다. 나 이렇게 함께 살지만 나는 충분히 내 시간과 내 공간을 갖고 있고 만족한다. 저는 그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마리안의. 홀로 그리고 함께. 그리고 한 번 보고 말싸이고 계속 같이 살 거 아니면 마음에 안 들었을 때 구태여 얘기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더 이상 안 만날 거니까. 근데 계속 함께 살 거고 친구고 가족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뭐 이거는 이렇게 해서 좀 서로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하는 거겠죠. 또 다른 거는 어떠셨어요? 이 장에 좀 그런 인상적인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매기 쿤이라는 이분이 보니까 존경받는 뭐 행동주의자, 그리고 나중에 다른 장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레이 팬서의 창립자에서 노인들끼리 모여서 살거나 아니면 노인들을 혼자 살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좀 너무 외롭게 쓸쓸하게 돌아가시지 않도록 젊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면서 살 수 있는 그 장을 마련했다라는 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에게도 앞으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매기쿤의 그 경우가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서 마리안 얘기 나오는데 나이가 들면 내가 요양원 가서 혼자 살아야 되나 생각만 해도 너무 이렇게 암울하고 현실이 그래서 어쩔 수는 없다 싶어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게 솔직한 심정이잖아요. 그렇죠. 주변에서도 보면은 그 어르신들이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살다 너무 이제 힘들어서 암만 해도 이제 요양원으로 모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싶으면 갑자기 곡기를 끊으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기 싫어서. 그래서 지금은 뭐 저희 어머니 세대에는 이렇게 뭐 요양원 가서 사시고 이런 분들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에는 어르신들이 요양원에 많이 가서 사시잖아요. 그런데 요양원에 가서 사는 게 돈도 많이 들고 이게 사실 쉽지가 않아서 요양원에서 살지 않고 좀 이런 집을 함께 공유하면서 다양한 사람들 함께 살면서 좀 이렇게 공유하고 서로 돕는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 보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다라는 생각을 저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3과에서 행복한 친구들, 그래서 행복한 친구들과 함께 집을 쉐어해서 큰 집을 어떤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방은 각자 쓰고 나머지 공동공간, 이렇게 예를 들면 뭐 거실이라든지 부엌은 이렇게 같이 공유해서 쓰면서 경제적으로도 서로 좀 저희가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친밀감이 있어서도 이제 서로 좀 같이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취했다면, 이 4과에서는 보면은 커뮤니티에서 함께 살아가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3과에서는 보면은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것들을 주로 이야기하는데, 4과에서는 각자 집을 갖고 그렇지만 커뮤니티로 한 어떤 공동체를 뭐 만들어가지고 같이 사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하우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함께 모여서 이렇게 협동조합으로 집을 짓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뭐 한 20가구가 이렇게 함께 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럴 경우에는 그 설계에서부터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서 설계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공간 배치를 하죠. 그런데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모든 설계가 주민들이 서로 마주칠 확률을 높이고 이웃 관계를 쉽게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저도 지금 연립주택에 사는데요. 저희 집이 이제 5층까지 돼 있는데 4, 5층은 저희 전체 빌딩 주인이 쓰고 2층에 2가구, 3층에 2가구 이렇게 살아요. 근데 문만 열고 나면 바로 옆집인데 사실 거의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좀 뻘쭘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정말 이렇게 오가는 시간이 달라서 그런지 거의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누가 사는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 4장 커뮤니티 설계에서 이렇게 코하우징, 함께 집을 짓고 살 때 가장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의 하나가 모든 설계가 주민들이 서로 마주칠 확률을 높인다. 저희 집에서는
그 이렇게 정말 바깥에 나가거나 뭐 이러는 거 아니면 마주칠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는 일이 없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함께 사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저도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을 위해서 차들이 천천히 다니도록 하고 차로를 좁게 한다든지 그런 민원을 넣고 계속해서 자기네끼리 부딪힐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공간 개선을 위해서 계속 노력했다라는 부분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근데 참 재밌겠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이런 공동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존재하는구나. 네, 이거는 그 의도적으로 집을 함께 이렇게 짓고 그렇게 이제 그 커뮤니티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제 함께 친하게 알고 지내자. 그리고 이런 집들도 보면은요, 공동으로 이렇게 집을 짓지만 세탁 시설이나 작업실 뭐 이렇게 뭐 공방 같은 거, 놀이방, 손님방 이런 것도 같이 구비를 해놓은데요. 그리고 이제 세탁실 같은 것도 공동으로 해놔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세탁하러 오잖아요. 그럼 만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교류를 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정말 그렇구나. 이거는 그냥 들어가서 나는 뭐 옆집 사람이랑 뭐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랑 아무랑도 아는 척하고 싶지 않아. 이런 경우에는 이런 데 가서 살지 않겠죠. 그쵸. 그런데 커뮤니티를 구성해서 공동체를 구성해서 나는 이제 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좀 알고 지내고 친하게 지내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유효한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도 좀 해보게 됐네요. 저를 좀 재밌었어요. 빨래방에서 예전에 그 우리 예전 여인분들이 가서 거기서 막 빨래하면서 빨래터에서 한 것처럼 그러네요. 왜냐면 이 빨래방 가면은 이게 시간이 적어도 5분, 10분 이상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어디 갔다 오기도 애매하고 거기 있을 동안에 사람들 들어오면은 뻘쭘하니까 또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은 자기 얘기도 하게 되고 뭐 동네 얘기도 하고 친해질 수 있고 그런 공간을 일부러 만들고 노력했다는 걸 저도 참 재밌게 봤습니다. 아 그러네요. 우리 어르신들도 옛날에는 냇가에 가서 빨래하면서 그랬네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근데 왜 세탁실에 가서 왜 친교가 이루어지지? 그런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듣고 보니까 그게 말이 되네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코하우징 함께 집을 짓고 살 때 이분들은 함께 이렇게 모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모여서 함께 의사결정을 하고 이제 혼자 결정하지 않고 다 이제 함께 하고 함께 협력하고 청소할 거 있으면 같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그 한 커뮤니티의 좌우명이 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영구적으로 지낼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창조한다. 자원을 나누고 책임을 분담하며 함께 성장하고 서로를 뒷받침해 각자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물리적, 사회적 공간을 만든다. 그 옆에 또한 이런 문구도 있대요. 해결해야 할 문제보다 사랑받아야 할 사람이 우선이다. 물론 같이 살다 보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갈등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여기서 우선순위로 두는 거는 사람 그리고 그 함께 알고 지내는 거. 그런 어떤 공동체, 커뮤니티 친밀감을 먼저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함께 집을 짓고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이 참 좋았어요. 사람이 우선이라는 거.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하다 보면 중시하다 보면은 사람이 되게 다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조금 희생하고 우리가 조금 힘들더라도 이 사람에 대해서 존중해 주는 것을 먼저 생각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이거를 좌우명으로 이 사람들이 붙들고 있다는 거 깜짝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거죠.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삼가에서 그 집을 쉐어하는 거 이 경우보다는 이렇게 코하우징, 사과의 코하우징은 자기 집을 갖고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돈이 훨씬 많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좀 돈이 없으면은 코하우징으로 이제 형태로 살기는 쉽지는 않다. 근데 굉장한 뭐 또 부자를 요구하는 거는 아니고 공과금 정도 낼 수 있고 자기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상태면은 이런 코하우징 그 커뮤니티에 같이 들어가서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코하우징 함께 집 짓고 사는 거 나는 싫다. 왜냐하면 빨래하러 다른 공간으로 나가는 것도 싫고 의사결정했는데 그거 합의해서 하는 것도 피곤하다. 이런 분들은 결국 보면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사는 거 쉽지는 않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거는 좀 현실적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그 크리스틴이라는 여성이 자신의 그 콘도 건물, 예를 들면 이제 아파트 건물에 예를 들면 이렇게 복도식으로 이렇게 쭉 돼 있는데 1, 2, 3, 4 뭐 이렇게 돼 있으면
1번, 3번, 4번 집 사람들은 친해졌대요. 근데 그 친해진 이유가 애완동물, 고양이를 함께 키우다 보니까 그 서로 이제 이야기가 네,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이렇게 친해졌대요. 근데 1번, 3번, 4번 집은 친한데 이번에는 이상한 아저씨가 맨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밤늦게도 음악 크게 틀고 그래서 이야기를 해도 이게 교정이 안 돼서 굉장히 어려워했는데 그러다가 그 아저씨가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사를 갔는데 1번, 3번, 4번 이 집주인이 함께 모여서 야 우리가 공동으로 이 집을 매입을 해서 좀 써보면 어떻겠냐. 근데 그렇게 이야기가 나온 게 한 사람은 사무실이 필요하고 두 사람은 이렇게 어떤 공예가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공예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서 작업실이 필요해서 그걸 이제 그 집을 2번 집을 세를 내서 작업실과 사무실로 쓰고 공동 부엌도 같이 쓰고 욕실도 하나 더 생기고 이렇게 해서 공동 부담해서 쓰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그렇게도 살 수 있네 하는 생각을. 방법인 것 같아요. 돈이 있어야 되는 건 알겠지만 큰 돈이 아니더라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그래서 함께 공동체를 셋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자기네 그 필요와 그런 것들을 함께 이제 채우고 함께 모여서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놀러도 가고 그렇지만 각자 자기 집이 있으니까 혼자 있고 싶으면 자기 집에 가면 그만이고 그 상태로 이렇게 살더라고요.